너무 기뻤죠. 많은 이종사와 거래도 했고 했어요. 사기도 많이 당했고. 사실 꽤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ADHD랑 어티즘이 있다는 그 결과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업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ADHD랑 어티즘이 있다는 그 결과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치료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했던 약물 치료가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얘는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병원에서도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시도를 했어요. 진짜 약을 한 7, 8번은 바꿨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이 너무 심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ADHD랑 어티즘을 치료하는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논문이랑 오픈소스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만들어서 우리 아들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ADHD랑 어티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 또 약물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도 알았고,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이거 만들어서 우리 아들만 쓰지 말고 규모를 확대해보자라고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북쪽에서 워킹 비자로 일을 하다가 연장 신청을 다른 조공사에서 했었어요. 이제 광고 넣는 단계에서 잡뱅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 하이웨이지로 넣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거절을 당해서 계획하고 있던 일도 있었고, 남은 비자 기간 동안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비자를 준비를 시작하고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스타트업 비자가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되나. C11을 알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 스타트업 비자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캐나다에서 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다시 열릴 거고,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스타트업 비자가 열리면 다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혼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워크퍼밋에 그 기간이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돌아가거나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은 템퍼러리로 신청을 해놓고 이 기간 동안 다른 비자를 진행을 하자라는 계획으로 있었죠. 저는 이제 자금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시간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어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혼자서만 준비했을 때에는 좀 추상적인 것도 많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매니저님이랑 변호사님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것도 있고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작년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시작했고요. 사업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잡은 거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그 사업을 제대로 스타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스타트업 비자가 아직 클로즈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를 겨냥을 해서 스타트업 비자에 맞는 엑셀러레이터나 투자회사들한테 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PPT 파일도 만들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이 된 게 올해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도 새로 그 이쪽에서 리뉴 해주시고 저도 플랜을 새로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된 건 일단은 비자 진행한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투자회사에 메일을 막 열심히 뿌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거의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랑 매니저님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취합해 주셔가지고 출국 전에 자료 보내주셨던 거를 봤을 때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준비했을 때는 되게 어수선하게 돼 있던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설명하기 좋게, 보여주기 좋게, 그걸 보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자를 만나거나 이게 설명을 할 때 이 자료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접수를 하면은 빨라야 2달에서 길게는 8달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 와이프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연락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히려 와이프한테 빨리 연락 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되게 걱정했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승인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죠. 저희 상황으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기뻤고 저희 와이프도 엄청 좋아했고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너무 좋고 걱정도 이제 되죠. 이제 시작이니까 더 이상 물릴 수 있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마음도 좀 많이 조급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어떤 선택이든 간에 힘내라는 말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그게 가장 의미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변호사 사무실과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솔직히 저 말해서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한 8년, 9년쯤 있었는데 많은 이중사와 거래도 했고 했어요.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근데 가장 깔끔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다른 이주공사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하면은 소식이 없어요. 그럼 저만 막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선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 처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자기랑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입장에서는 좋아도 다른 분들이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유는 직접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거고, 그때 딱 첫인상을 보고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미나 기회가 아니더라도 뭐 연락을 해서 찾아뵙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못하면 줌 미팅 같은 거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사실 꽤 큰 돈이거든요.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써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영상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직접 와가지고 얼굴도 한번 보고 얘기도 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 만족스러웠고 첫 미팅에서 되게 상당히 괜찮았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